안녕하세요. 7월 18일자 주요 비즈니스 뉴스들, 그 핵심을 같이 한번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이 속에서 진짜 중요한 흐름, 또 그 의미를 딱 건져 올리는 거죠.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 시장의 흥미로운 양면성이 잘 보이던데 함께 그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시죠. 자, 첫 소식부터 좀 봐야겠네요. SK하이닉스 주가가요. 그 골드만삭스 투자 의견 하향 때문에 꽤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내년에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매물이죠. 그 가격이 떨어지고 좀 공급 과잉 올 수 있다 뭐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특히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게 좀 발목을 잡은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고부가치 제품이라도 시장 변동성 앞에서는 뭐랄까 예외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정 고객, 그러니까 엔비디아죠. 거기에 너무 의존하는 전략이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드러난 셈이고요. 결국은 엔비디아 말고 다른 곳으로 고객사를 좀 넓혀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게 관건인데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쉽지만은 않아 보이거든요. 와, 근데 바로 옆 동네죠. TSMC.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 딴판이에요. AI 칩 수요 덕분에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순이익이 무려 60%나 늘었어요. 대단하죠? 이야,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 최강자답네요. 네, 특히 3나노 공정 매출 비중이 확 늘었고요. 또 곧 2나노 양산도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계속 투자하면 아까 HBM처럼 나중에 공급 과잉 문제는 없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현재로서는 뭐 최첨단 공정 기술을 가진 TSMC가 AI 시대의 과실을 상당 부분 가져가는 구조는 맞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규모 설비 투자는 2026년 이후에 공급 과잉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 속도라든지 시장 수요 예측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이게 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음, 기술주의 밝은 면이랑 또 이런 고민이 같이 있는 거군요. 그럼 이번에는 좀 시선을 돌려서요. 국가 전체의 경제 운영, 특히 세금 정책 쪽을 한번 보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가능성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 감세했는데 그 효과가 기대에 좀 못 미쳤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졌고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잖아요. 세율 올리면 오히려 투자가 위축되고 뭐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줄 수 있다 이런 우려요. 네, 그래서 그 균형점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들 투자 심리라든지 또 해외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까지 다 고려해야 하죠. 특히 그 OECD 평균 21.5%보다 우리나라 최고세율 24%가 이미 높잖아요. 이게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지적도 있고요. 아, 기업 세금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데 가계 소비를 좀 북돋으려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되는 것 같아요. 신용차대 소득공제 연장하고 또 다자녀 가구는 한도 늘려주고 그리고 초중학생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들이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이랑 가계 지원을 동시에 좀 고려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실질 소득이 좀 줄어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됐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되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하. 소비 진작이랑 세원 관리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노리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실제 소비 시장 모습도 참 흥미로운데요. 그 프리미엄 버거의 상징 같았던 파이브가이즈요. 한국 진출 2년 만에 매각을 추진 중이라니 이건 좀 의외인데요. 흑자 전환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소비 심리가 얼어붙을 때 보면요. 가격대가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 사례는 특히 해외 브랜드를 들여올 때 그 초기 계약 단계에서 로열티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이게 장기적인 사업 성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높은 로열티가 계속 부담이 됐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파이브가이즈와는 완전 대조적으로 K푸드는 정말 잘 나가네요. 오리온하고 수협이 손잡고 김 가공 합작법인을 만든다고요? 해외 시장 공략하려고. 네, 맞습니다. 김이 작년에 수출 10억 달러 넘어서 검은 반도체라고 불렸잖아요. 이야, 진짜 검은 반도체네요. 각자 잘하는 걸 제대로 활용한 아주 좋은 협력 모델이죠. 수협은 안정적으로 김을 조달하고 오리온은 그 강력한 해외 영업망하고 브랜드 파워를 제공하는 거고요. 식품기업은 제품군을 다양화해서 좋고 수산업계는 원물 판매 넘어서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니까 어민소득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고요. 그야말로 윈윈 전략입니다. 와, 정말 좋은 시너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소식입니다.
미국에서요,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소식 나오자마자 관련 코인 가격이 막 급등하고 시장이 바로 반응했죠. 규제 불확실성이 좀 거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아, 규제가 명확해지는군요. 그렇죠. 규제의 명확성은 언제나 시장 성장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거든요. 특히 이번 법안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경 간 결제라든지 리워드 토큰 발행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오늘 살펴본 뉴스들을 쭉 관통하는 키워드는 역시 양면성인 것 같습니다. AI가 가져올 엄청난 성장에 대한 기대, 또 동시에 공급 과잉 우려가 공존하고요. 정부 역시 재정 건전성 확보랑 경기 부양,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 TSMC의 역대급 실적 발표랑 SK 하이닉스의 HBM 공급 과잉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것처럼요. 같은 산업 안에서도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나 전략이 다 다르다는 거죠. 결국 이런 변동성이 큰 시기일수록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사업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잘 분산하느냐, 이게 생존과 성장을 가르는 핵심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시장을 읽고 또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변화무쌍한 시기에 어떤 가능성에 주목하고 또 어떤 대비를 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